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네. 속에서 이제 실적 발표하면 더 바쁩니다. 네. 빠르게 일단 금융 지표부터 쭉 확인해 보고 실적 내용 들어볼까요? 이제 금융지표 보시면은 S&P하고 나스닥이 좀 밀렸어요. 네.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약간 이제 기대감에는 부응을 했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사실 이렇게 생각만큼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빅테크하고 반도체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시장은 금융주하고 정유주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국채도 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 4.2bp 정도 더 하락을 했고요. 네. 전날 그 국채 발행을 예상보다 더 적게 한 부분이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지금 연준 쪽으로 좀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소식이 지금 계속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뭐 선거가 남아 있으니까요. 민주당 정치권이라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이죠. 본인들의 표를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 네, 어차피 표라는 게 개인들이 가게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면서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것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계속 43,000달러에서 좀 이렇게 뭔가 안정세를 좀 취하는 것 같고요. 유가는 다시 또 77달러로 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파는 좀 물러갔지만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유가 강세를 지금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소식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아이폰 얘기로 발목을 또 잡히네요. 네. 네. 그냥 간단하게 뭐 시장 이슈만만 볼게요. 네. 애플 같은 경우 대만의 TF 증권이거든요. 올해 애플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른 것보다는 이제 지금 전 세계가 폴더블 폰과 AI 폰으로 지금 인기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애플은 해당 쪽 폰에 대해서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중국 내에서 이미 이제 화웨이가 부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아이폰의 아마 판매가 한 30에서 40% 정도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한 게 오늘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시각에서 봤을 경우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이어서는 페이팔. 예. 페이팔도 뭐 계속 지금 이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이런 감축을 지속하고 있는데 페이팔도 한 2,500명 해고를 지금 했고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 얘기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딱히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지금 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네. 요새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더리움이 그 다음 차례다. 이제 이더리움을 맞습니다. 사야 네. 한다. 근데 이미 또 많이 올랐겠죠. 아닙니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아직 안 올랐어요? 네. 그래요? 일단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이더리움 실물 ETF가 5월 23일 날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근거는 딱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카더라. 카더라가 좀 크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2,375달러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고치가 2021년 11월 21일에 4,752달러가 최고치였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아직도 가격은 되게 낮은 상태다. 그러나 뭐 그때 가격은 너무 좀 전반적으로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그 가격까지 보기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뭐 관련돼 갖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네. 지난 10월 이후에 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더리움. 과연 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현물 ETF 승인이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내용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맨 위에 IMF가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2.1%로 이제 상향 조정을 맞아요. 했습니다. 왜냐면은 1.5였죠, 그 전에가. 작년 10월 달에 1.5로 했었는데 네. 지금 죄송합니다. 2.1이 아니라 2.5%입니다. 2.5로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10월 달에 2.9% 전망을 했었는데 네. 3.1%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미국 경기가 확대되고 있고 중국의 이제 회복 속도가 지금 눈에 보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 팽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1이 맞습니다.
아, 2.1 했어요. 예, 네. 우리 아이고. 대표님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2.1이 맞고요. 네, 여기다 이렇게 쓰고 저기다 저렇게 예, 쓰고 저도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3.1%고 네.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5에서 2.1. 2.1로 상향 네.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뭐 대단합니다. 거의 연착륙에 대한 논쟁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은 2.2였거든요, 작년에. 네네네. 근데 지금 2.3%로 조금 올렸네요. 조금. 네, 그래서 웬만한 국가들은 한 40bp, 중국도 한 4.2%, 4.6%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국가들은 한 30bp야 40bp 정도를 올려줬는데 네. 한국은 아직 짭니다. 짤 수밖에 없죠. 예, 네. 더 그다음- 노력해야죠. 네. 그다음에 12월 노동부 졸트스죠. 구인 구직 지표가 나왔는데 네. 902만 6천 건입니다.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도 전달이 지금 거의 한 879만 건이 몇 명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20만 명 이상이 더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은 아직도 견고하다. 그러나 과거 이제 가장 강했을 때 작년에가 한 1,100만 건이었거든요. 그거까지는 해서 약간 둔화되긴 하지만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알파벳, 구글 네. 얘기부터 좀 네. 해볼까요? 구글이죠. 4분기 매출 전망치에 부합은 했습니다. 부합은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매출 전망치는 852억 달러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863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EPS도 주당 순이익도 1.59달러를 생각했었는데 1.64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매출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기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는 지금 시장이 좀 괜찮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공지능형 생성형 GPT죠, AI죠. 바드 쪽에서 조금 생각만큼 많이 못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광고가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이제 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점유율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 12.6%를 갖고 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한 17%를 갖고 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것에 비해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그 시장 비중이 지금 한 9% 정도? 요 정도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 점유율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6%나 하락하네요. 그래서 4월 24일 날 이제 다시 또 이제 1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전망치는 매출이 785억 달러. 네. 지금보다 이제 863억 달러가 더 떨어진 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주당 수익도 1.494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1.64달러인데 지금 전망치 가이던스 자체를 더 낮춰잡았습니다. 뭐 이유는 다른 것보다 광고 쪽에서 매출이 더 감소할 수 있다. 네.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클라우드라든지 AI 쪽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80%가 구글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라든지 다양한 이제 뭐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조금 그 부분을 지금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어느 정도 다시 또 AI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쪽에서 더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애프터마켓의 구글의 주가는 6% 후반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바로는 괜찮았는데 지금 2%대 하락하네요. 또 벌써 또 계속 밀리고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시장 전망치만큼은 충분히 지금 그렇죠, 실적이 상회를 했어요. 낮습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매출이 한 611억 달러 있는데 620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EPS도 한 2.77달러를 전망했었는데 2.93달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클라우드 서비스죠. 애저 쪽에서 매출은 작년에 대비해서 한 30% 성장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윈도우 오피스 쪽이 좀 약간 매출 증가가 좀 약간 더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전망치를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한 4월 23일 날 또 이제 실적 발표거든요. 이때 매출을 609억 달러, 지금의 620억 달러 더 낮춰잡았어요. 네.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2.63달러로 지금의 2.93달러를 더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아마 1, 4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계절적 효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분기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 갖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뭐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여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가이던스만 갖고는 판단하기는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요. 자, 이어서는 화이자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화이자도 이제 전망치를 상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매출이 기대치가 한 142억 달러였는데 140 한 3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EPS도 기대치가 한 0.18달러 마이너스가 나올 걸로 봤었는데 0.1달러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지금 전년 대비 반면에 이제 전년 대비는 좀 약간 매출이 감소했는데 다른 것보다 코로나 관련 제품에서 지금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서 2024년 가이던스도 2023년과 올해와 마찬가지 비슷한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소폭 하락은 했는데요. 뭐 2023년 같은 경우에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라일리 빼고는 사실 실적이 이렇게 좋은 그 헬스케어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뭐 대부분 다 3년 동안 네. 네, 죄송합니다. 약세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전망을 해드렸는데 시장에서 이제 올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망은 1월 중에 지금 약가 인상이 한 거의 300개 종목 이상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2026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정부가 이제 약가 통제를 하니까 미리 지금 올려버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M&A에 따른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 변화가 돼 있고요. 여기에 AI 플랫폼을 통한 신약 개발과 의료기 개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평가 메리트는 제약주 쪽이라든지 바이오 쪽에서 찾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면서 파이자는 오늘 그냥 한 1.67% 조금 하락하는 그런 수준으로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GM입니다. 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장중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시초가에는 뭐 한 10%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7.8%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사실 매출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386억 달러였는데 430억 달러가 나왔어요. 매출이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1.16달러를 예상했는데 1.24달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 4분기에 6주 파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손실폭이 어마했었는데 그걸 충분히 상쇄를 했다. 이게 지금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무인차 사업 손실폭이 사실 축소가 됐다. 정부 보조금을 좀 받으면서요. 요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올해 2024년 실적 전망치도 되게 높게 잡았어요. 네. 다른 것보다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금 생산 확대를 하겠다. 왜냐하면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게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지난해 6만 5천 대 정도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이미 시장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스케줄에 맞추겠다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더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게 아마 금리 인하에 따라서 2024년에 자동차 판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그게 뭐 전기차까지 포함돼 갔고요. 그래서 아마 요것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쪽에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주가는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GM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뭐랄까 전반적으로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표로 좀 한번 정리를 네. 해봤죠. 뭐 기타 기업도 제가 기타라고 하면 안 되죠. 주요 기업들이죠. 네, 네, 네. AMD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 마감 후에 이제 거의 주가가 한 3.4% 넘게 지금 4% 정도 지금 장중에도 안 좋았고요. 예. 사실 다른 것보다 전망치 정도는 사실 시장에 좀 부합을 했어요. 표에 보시면은 매출하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AMD 같은 경우는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작년에 EPS가요. 그것도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지금 매출 가이던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8% 증가를 했고 클라이언트 매출도 62% 증가로 부합을 했는데 네. 이제 게임이라든지 인베디드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1분기에는 이미 실적이 조금
뭐랄까 계절 조정치를 좀 타기 때문에 네. 좀 한번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좀 가이던스도 좀 낮게 나왔고 주가도 충분히 올랐다는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돌면서 이제 장 후반, 장 위에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갔고요. 어제 그저께 인텔 그 하락한 것하고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아마 반도체 중에서 레거시 쪽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AI 부스터 쪽 반도체들도 네. 조금 이제 한번 1분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요 이벤트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드디어 이제 FOMC 네.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예상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날이 네.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또 밤새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제는 축구 네. 보느라 밤새셨다 네. 했는데. 축구 보다가 이제 조금 짜증나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은 거의 98%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끝나고 나서 파웰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이제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지켜보시면은 아마 3분기에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마스터카드라든지 그다음에 퀄컴 여기다가 보잉까지 또 줄줄이 또 지금 기업들의 그 실적들 대장주들이 다 지금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내일도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2024년 미국의 시장이 과연 IMF가 얘기한 대로 2.1%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그걸 한번 가름할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쁩니다. 이제 네. 오늘도 그렇고요. 밤 사이에 또 있을 이슈, 또 내일 오전에도 여러 가지 내용도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저희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밤새지 마시고 6시 반에 저희 월모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또 꽂힌 월가의 소식 들으시면 한 번에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너를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